이재명이 임명을 강행했던 오광수가 닷새 만에 낙마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오광수가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로 낙마를 한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 부동산 문제를 다른 곳이 아니라 경향이 먼저 끌어올렸다. 좌파 언론사들이 먼저 끌어올린 겁니다.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이재명 정권은 뭐라 말했냐? 몰랐다. 보도로 접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인 걸 누가 밝혔냐? 바로 경향신문이 밝힌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아예 경향신문이 어떻게까지 보도를 하냐? 사설글까지 씁니다. 오광수 사의 수용한 이재명, 이런 인사 다시 없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조중동도 아니라 우리 우파 유튜버들도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과 이재명의 찬양만 불렀던 좌편향 언론들이 먼저 이재명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끌어올렸고 심지어는 쓴소리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좌파 내부가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서서히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저들만의 자리 다툼이죠. 우린 중요한 건 이 자리 다툼에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제기하는 자신들의 치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 치부와 관련해 우리는 중심을 이재명으로 둬야 됩니다. 왜냐? 인사권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린 계속 요구해야 돼요. 이런 인사 실패, 인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이 직접 나와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러한 지금 좌파 내부의 청구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죠? 이화영의 조국과 관련된 사면 청구서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조국당이 대놓고 말하고 있고 실제 이화영이 대놓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걸 안 해주자니 이재명 마음이 조금 찔리고 이걸 해주자니 눈치 보이고 그야말로 이재명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린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 되던 간에 이재명한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인사가 만사라면서요. 그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면 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 챙겨가면 사업하지 정치했겠냐면서요. 과연 가까운 사람을 대통령의 사명권으로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의 과거 자신의 말이 과연 부메랑으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와 관련돼서 평가하면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별명 하나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민석이죠. 자, 요즘 김민석 관련돼서 양파남이라는 별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왜냐? 연일 의혹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의혹은 개인 김민석의 사적 채무 그리고 김민석 아들 관련해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와 관련 어떻게 실드를 치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일부 언론 김민석 때리기 도 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주당 여러분들은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일부 언론이 김민석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언론사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언론사들이 그렇게 취재를 하는 걸까요? 심지어 이재명 정권인데. 왜겠어요? 김민석의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해명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거짓이 아니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언론사가 도를 넘은 게 아니라 김민석이 자신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되는데 제대로 해명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니까 계속 그러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의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적 채무입니다. 아니, 재산이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심지어 모친까지 모두 합쳐서 2억 원인데 사적 채무만 1억 4천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김민석은 그동안 뭐였습니까? 배지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민석이 다 갚았다 그랬습니다. 나 대출 받아서 다 갚았다 라고 말했던 게 김민석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독 나오잖아요. 김민석 세비가
수입 대부분인데 5년간 추징금 6억 완납하고 순자산도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리면 김민석이 돈 나올 수 있는 구멍은 국회의원 세비 1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김민석이 채무는 줄어들고 있고 순자산과 자산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순자산이라는 게 뭐 100만원, 2만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려 5년 만에 7억이 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채무가 있습니다. 빚이 있어. 벌어들인 돈이는 한정적이야. 근데 내가 벌어들인 돈에 있어서 채무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순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자산이 늡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이렇게 그래프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순자산이 추징금의 빚까지 다 갚는데 7억 3천여만이 넘을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와 관련돼서 김민석이 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비 외에도 강연비, 행사비, 조의금 등 기타 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전 처음 알았어요. 김민석이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강사인가 봐요. 뭐 김창옥 씨 정도 되나 봅니다. 네?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순자산이 5년 동안 추징금 6억 갖고도 모든 채무 1억 넘게 갖고도 7억이 넘게 늘어날 수 있죠. 네? 그 정도 스타 강사는 돼야지 이 정도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인사청문회 때 자료 증빙이 가능하대요. 자,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김민석의 문제는 김민석이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요. 지금 그동안 김민석이 뭉개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내용들이 서서히 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가 뭐겠습니까? 김민석이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다가 4천만 원 채무 논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안 갚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하루 9명에게 1,000만 원씩 9천만 원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특이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날짜, 두 번째 금액이에요. 같은 날짜에 같은 1,000만 원을 9명한테 똑같이 빌린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한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FIU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 왜냐? 1,000만 원 이상 이와 관련돼서 넣었을 때 FIU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넣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어요? 쪼개기 후원금이죠. 쪼개기 후원금.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허위 차용증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금 저수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문건이냐면요. 바로 이런 문건이 나오는 겁니다. 금전 소비 차 대학 계약서.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업체명까지 나와요. 신성 ENT라고. 자, 그러면 이 신성 ENT가 왜 나오냐? 저 아래를 보시면요. 뭐라고 써있죠? 인적사항에 이땡땡씨 감사라고 써있고 경영진 현황 가운데를 보시면요. 대표이사의 강땡땡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강땡땡씨라는 회사에 감사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돈과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김민석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가 일부 채무자를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부 채무자가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김민석 4천만 원 빌린 스폰서 회계감사에게 1,000만 원 빌렸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김민석이 지금 썼다라는 이 차용증을 보면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나오는 김땡땡 씨가 김민석한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땡땡 씨 회사에 감사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강땡땡 김민석한테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보냈던 사람이
자신이 직접 그 돈을 주기가 왜 합니까? 자신의 회사 사람에게 준 게 아닐까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한날 한시에 같은 1,000만 원으로 9명한테 쪼개기로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련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요, 오늘만 하더라도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김민석, 옛 불법 장치 자금 제공자, 작년까지 후원회장했다. 김민석의 돈 꿔주고 고액 정치 자금도 후원 의혹 돌려받을 생각 없었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민석의 옛 불법 정치 자금을 주었던, 그리고도 아직까지 돈을 갚지 않아 문제가 됐던 그 사람 관련돼서 회계감사에게 똑같이 1,000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김민석의 돈 나올 구멍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작년까지 후원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이 사람이 김민석한테 돈을 빌려주고도 뭐라는 겁니까? 돌려받을 생각이 없나 보인답니다. 왜냐? 이 사람이 지금요, 돈을 빌려줬으면 뭘 받아야 됩니까? 원금도 있겠지만 이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자라는 게 175만 원 되는데 후원금은요 500만 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들. 자, 내가 돌려받을 이자가 적고 후원금은 더 많이 내. 우리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십니까, 친구 여러분들? 이해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수년 동안 안 갚아. 우리 친구 여러분들, 그런 사람한테 후원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빚 복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자는 175만 원을 받는데 그 이자보다 훨씬 많은 후원금을 5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요, 그동안 몰랐던 김민석 관련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고, 아마 그와 관련돼서 이번 청문회 과정에 더 많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바로 이재명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금 김민석이 하루 9명이 1,000만 원씩 빌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포인트가 뭐라고요? 같은 날에 같은 금액이라고요. 이게 뭐라고 의심하는 겁니까? 바로 쪼개기 후원금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또 해서 또 문제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방송해드렸어요. 이재명의 쌍방울 쪼개기 후원. 그때도 어땠죠? 똑같았습니다. 자, 실제 김성태가 뭐라 그랬냐? 대선 때 이재명의 1억 5천만 원 쪼개기 후원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 내역을 보면 쌍방울 임원들이 이재명의 고액 후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 당시 경선 때 25억을 모았는데 구성을 보면 이래요, 친구 여러분들. 자, 보시면 11%, 약 3천만 원 가량이 쌍방울 그룹 인사들의 고액 후원금 총계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후원을 했느냐? 똑같아요, 보시는 것처럼요. 똑같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입니다. 2021년 7월 9일 1,000만 원씩 똑같이 쌍방울 임원들이 이렇게 돈을 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느냐? 자, 당시 선관위가 문제를 삼았던 이재명의 고액 후원자 명단 정보 누락 사례가 있습니다. 왜냐? 고액 후원자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다 밝혀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름이 가승자, 김성태, 정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이 1999년 9월 99일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의심했던 게 뭡니까? 이 김성태가 고 김성태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분 겁니다. 대선 때 이재명의 1억 5천만 원 쪼개기 후원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흘러가는 게 어떻죠? 과거 이재명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지금 김민석의 쪼개기 후원 의혹이 거의 일치동의하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심지어 그것도 1,000만 원이나 또 붙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한 회사로부터 계속 그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김민석도 문제겠지만 지금 이재명의 과거 쪼개기 후원도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걸 알고 청문회를 보는 게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시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가 뭐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재명이 책임져야죠. 왜냐? 이재명이 지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책임져야 됩니다. 설마 이번에도 모르는 거 아니죠? 이번에도 그냥 스리스쩍 넘어가는 거 아니죠? 왜냐? 검증은 이재명 측근들이 했잖아요. 그것도 성남 경기도 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모른다, 이재명 문제없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 국민들한테 절대 설득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검증을 제대로 해야죠.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김민석의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그와 관련된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김민석 관련된 청문회 준비에 있어서 이 일정을 잘 만들어내야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이 야, 청문회 이틀 안 된다, 더 하자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선례가 있어요. 과거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 청문회 사흘 열었습니다. 사흘. 역대급입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자료 제출 미비라는 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방통위원장도 청문회를 사흘이나 열었는데 하물며 국무총리는요, 사흘이 아니라 40일 열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국무총리 자리가. 네? 방통위원장 사흘 열었으면요,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이 열어야 되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국무총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핑계를 대지 않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료 제출 미비로 이진숙의 청문회를 사흘로 연장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김민석이 자료 제출을 똑바로 내지 않으면요, 연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되고 있어요. 자, 김민석의 또 하나 논란이 뭡니까?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뭐라고 말했죠? 아들 입법 활동 대입 활용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김민석의 아들이 다니고 있는 미 코넬대는요,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거 뭐죠? 자료 제출 미비죠. 그럼 이 자료와 관련돼서 김민석이 직접 갖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코넬대가 안 줘도 돼요. 누가 주면 됩니까? 김민석 아들이 주면 되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코넬대가 김민석 아들내미의 입시 서류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김민석 아들내미가 입시 서류를 만들었고 그걸 코넬대에 갖다 넣었기 때문에 이와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거는 코넬대가 안 준다는 핑계가 안 통해요. 왜냐? 김민석 아들이 만들어낸 입시 서류이기 때문에 아들한테 부탁하고 아들한테 받아서 청문 자료로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도 과연 김민석이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와 관련돼서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서도 누구? 이재명을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인사권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생각해봐야 되는 여러분들, 과연 그럼 이재명과 민주당이 김민석이는 어떻게 할까? 저는요, 밀어붙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 밀어붙일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린 과거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 문재인. 누구? 조국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이유로서 조국을 임명 강행했던 게 바로 당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 안 드리더라도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로 인해서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재명이 과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눈치를 볼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 아직 김민석의 청문회와 관련돼서 제대로 된 날짜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시간 동안 계속 보도들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단독 보도로서. 우리는요, 그걸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설령 언론들이 놓치는 부분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